북경대 시험지 다 출력해서 가지고 왔죠? 일단은 시작하기 전에 이거는 뭐 다른 뭐 B반이나 다른 반에서도 했던 얘기인데 여러분들 한국 온 지 지금 벌써 2달 다 돼가잖아요. 그죠? 네, 오면서 자기가 부족한 부분, 여러분 시간이 이렇게까지 길어질 줄은 이건 누구도 예상 못했던 일이니까 이렇게 될 줄 몰랐잖아요. 근데 어쨌든 그 짧은 처음에 생각했던 짧은 기간 안에 웬만하면 영어과 같은 경우에는 리딩은 우리가 그동안 충분히 수업 때 그리고 여러분들 스스로 셀프 스터디로 꾸준히 계속 해왔던 일이고 문법 같은 경우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고3 때 닥쳐서 1년만 공부하고 시험 본다 이런 얘기가 많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1, 2학년 때 영문법을 충분히 쌓아놓은 사람들은 3학년 때 편한데 대부분 3학년 닥쳐가지고 막 영문법 밀린 거 공부하고 하다 보니까 리딩 해야죠, 뭐 어문 해야죠, 수학 해야죠 하다 보니까 문법 해야 되는 건 알면서도 잘 못했잖아요. 네, 그 상황은 다 이해를 해. 이해는 하지만 본인이 게을러서 그렇다는 탓은 있어요. 그지? 진작 눈을 뜨고 열심히 했더라면 됐는데 그런데 이제 와서 문법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면 난 이미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너 해도 안 돼 라고 말은 못하고 단지 공부하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문법책을 한 권을 다 통달하려고 하지 말고 일단 그때 아마 처음 와가지고 내려온한테 주문한 얘기가 있을 거예요. 문법 공부는 내가 내주는 매일과제 어휘어법 문제 거기서 출제되는 유형 파악해가지고 매 시험마다 잘 나오는 문제들이 분명히 있다. 확률 싸움 아니냐. 시험에 나오지도 않는 거 자기 만족을 위해서 공부해봤자 뭐하냐. 시험에 나오는 거 위주로 공부해서 웬만하면 한 점이라도 1점이라도 더 맞도록 해보자라고 이렇게 얘가 주문했던 게 기억이 나는데 그래서 매일 과제 지금까지 한 27회, 28회 정도 나갔나요? 그죠? 그 중에 어휘어법 문제 지금까지 한 30문제, 40문제 나갔던 거 다 합치면 몇백 문제가 되잖아요. 지금까지 꾸준히 해왔던 사람들 그리고 그 앞에 내가 소제목을 항상 달아놨죠. 이 문제는 뭐 어떤 문제인지.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잠깐만 이거 공유가 지금 안 되고 있니? 되고 있구나.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앞에 이제 소제목 달아놓은 거 이거 보이죠? 이런 식으로 해. 여러분들이 매번 문제 보면서 이건 분사구문 문제구나, 뭐 관계사 문제구나, 부사저접사 선택 문제구나 이런 것들이 매번 주석이 달려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만 자주 봤어도 시험에서 자주 어떤 게 나오고 있는지 파악이 됐을 거란 말이에요. 그걸 파악을 하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매일 과자 매번 나올 때마다 또 매번 시험 볼 때마다 자기가 틀린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그게 분사구문 파트인지 관계사 파트인지 아니면 뭐 어휘 부분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렇다면 그걸 갖다가 자기가 따로 참고서를 통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려고 하지 말고 자기가 유독 틀리는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따로 캐치해서 공부를 하란 얘기예요. 지금 벌써 한국 온 지 2달 넘었는데 아직도 관계사 문제가 나오면 계속 틀린다? 그래놓고 자기는 문법이 부족해요 라고 투덜거린다? 문제가 있는 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지금부터라도 아직 한 달 정도 뭐 일단 예상은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기간 동안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려고 하지 말고 하고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세요. 그 페이스는 제가 방해를 안 할 테니까 원래 처음부터 끝까지 문법사 하나 선택해서 하고 있는 사람들은 계속 하시되 병행해서 문제 풀다가 부족한 부분이 나오면 바로바로 찾아보세요. 그날 미루지 말고 문법 공부 그렇게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어쨌든 오늘은 북경대 시험지 다 갖고 왔을 거라고 보고요. 1번부터 어휘어법 문제 들어가도록 합니다. 자 지금 1번부터 아마 틀린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A번하고 B번 그죠? A번하고 B번 이 두 개 놓고서 고민을 한 사람들이 있을 거라고 봐요. 나머지 뭐 C번이나 D번을 선택한 사람들은 아직 분사구문에 대해서 이해를 잘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되겠고 A번과 B번을 놓고 고민한 사람들은 분사구문과 상관없이 접속사 때문에 틀린 것이다. 자, 이 부분이 상당히 애매한 부분이에요. 우리 여러분들 평소에 공부할 때 접속사 as하고 잠깐 주석 달게요. 주석 다는 게 좀 힘들어서 웬만하면 안 달고 그냥 커서로만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최대한 이쁘게 써볼게. 자, 접속사 as하고 because하고 차이가 뭐예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지금 여기는 접속사 because가 생략되어 있는 형태예요. as 아닙니다. 여러분들 평소 때 외울 때 이게 이제 시험마다 유형이 다른 건데 어떤 시험은 어떤 영어 시험은 비슷한 의미의 단어끼리 묶어서 그냥 외워도 상관이 없는 시험이 있는 반면에 중국 입시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제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어느 특정 어휘마다 예를 들어서 뭐뭐 때문에 라는 뜻이라고 해서 as하고 because를 묶어서 외워버리면 안 돼요. 아마 이거는 또한 선생님 수업 시간에도 해주지 않으셨을까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클로즈나 이런 것들에 접사가 많이 나오니까. 차이점 알고 계시죠? 일단 우리말로 해석도 달라요. 근데 때문에라는 말로 둘을 묶어버린단 말이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일단 우리말 해석이 어떻게 다르냐면 as는 자 이쁘게 갑자 as는 뭐뭐로 보아하니 이런 말이에요. 아이고 보아 보아 네? Still my number one 어? 뭐뭐로 보아 이게 뭐냐면 자기가 어떤 상황이나 현실을 딱 봤는데 이거 이러면 안 될 텐데 라고 판단하는 근거예요. 이거는 좀 어려운 말인데 이게 중요해요. 모든 문법을 다 이렇게 어려운 말로 얘기를 할 수 없지만 가끔씩 이럴 때는 이런 거 써야 됩니다. as는 이유가 아니야. 내가 내린 판단의 근거가 뭐냐 이거예요. 지금 상황이 이러니 이런 걸로 보아 향후 어떻게 될 것 같아 하면서 예측이나 예상 이런 거 하게 되겠죠. 이렇게 흘러가는 게 as예요. 때문에가 아니에요. 이거 이유 말하는 게 아니야. 문맥이 달라져요. 문맥이. as가 나오게 되는 문장과 because로 시작하는 문장을 평소 때는 연비 눈여겨 안 봤겠지만 이 문장 내용을 가만히 비교해보면 내용이 달라지게 됩니다. 문맥이 달라요. as는 판단의 근거로서 예측을 하게 이런 경우에 많이 쓰는 거고 because는 말 그대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때문에 이유입니다. 이유. 어떤 일이 이미 벌어졌죠. 그 벌어진 일에 대해서 원인이 뭐고 이유가 뭐냐라고 따지는 게 because고 cause라는 말 자체가 원인이잖아요. 그래서 because는 이유 원인이고 as는 이유가 아니야. 여기서 지금 문맥이 as가 여기서 지금 얘는 부사절을 분사구문으로 바꿨더니 as가 남았다. 난 남겨놓은 거야 라고 자신있게 써놨지만 문맥상 판단의 근거가 아닌 이유입니다. 우리가 늦었기 때문에 우리는 즉시 떠나기로 결정을 한 거죠. 이유잖아요. 근데 이걸 갖다가 이걸 보아 이렇게 해석을 해버리면 우리가 늦은 걸로 보아 우리는 즉시 떠나기로 결정 내렸다. 말이 전혀 자연스럽지가 않죠. 앞으로 as는 때문에로 해석하지 마시고 이렇게 접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문맥상 as 탈락입니다. A번 쓴 사람이 있을 텐데 아니면 as 접속사 안 써도 된다고 그랬고 써도 된다고 그랬는데 문제 잘못 나왔나 하는 사람이 있는데 출제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그만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원래 구문은 because로 시작한다. 알겠죠? 자, 원래 문장 이겁니다. 분사구문은 원래 부사적으로 압축한 것이다. 이 멘트 내가 매일 과제에다가 맨날 써놨죠. 여러분들 그냥 눈에 각인돼 버리라고. 이제 자, 따라서 분사구문 문제 나오면 당연히 부사절을 머릿속에 한번 좀 떠올려 보는 게 그게 이제 공식적인 거예요. 공식 뭐라고 그러지 그걸? 기본적인 거예요. 자, 그래서 because it was pretty late 시간을 얘기하고 있으니까 비인칭 주어 있어가지고 이렇게 주어 잡아주시고요. 이 상태에서 접속사 지워버려. 그 다음에 it이 만약에 뒤에 나오는 주절에 우위하고 같다면 그러면 생략이죠. 하지만 다르죠. 다르면 생략하면 안 되지. 놔둡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비동사 was를 ing 형태로 바꿔서 wasing이 아니라 being으로 바꿨죠. 그 다음에 형용사 pretty 이어지면서 it being pretty late이 됐는데 선생님 being 생략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럼 이거 it pretty late 이렇게 써도 됩니까? being 쓰지 않고요. 이건 안 돼요. 이건 절대 안 됩니다. 자, 밑에 한번 내용 잠깐 보고 갈게요. 분사구문에서 being이나 having been 이 두 가지죠. being과 having been 두 개입니다. 기억하세요. 생략하는 경우가 있죠. 일단 가장 간단하게 말하면 이거예요. 이게 만국 공통이에요. 중국 입시에서 정말 독특하게 출제자의 성향에 따라서 입맛에 따라서 문제가 조금 이상하게 나올 때가 있다 그랬죠. 중국 영어의 특징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어쨌든 그래도 이 1, 2, 3번은 만국 공통이에요. 분사구문을 만들었는데 being pp일 경우 pp만 써도 된다. 써도 된다는 얘기는 being pp 써도 되고 pp만 써도 된다. having been pp일 경우 having been pp를 다 써도 되고 pp만 써도 된다. 3번 being ing 경우에는 무조건 being만 써야 한다. 이렇게 돼 있지. 자, 기본은 이거예요. 기본은 분사구문이라는 게 말 그대로 분사만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분사로 시작하면 분사구문이죠. 지금 being pp에서 being도 현재 분사
PP도 과거 분사. 분사 두 개 겹쳐요. 두 개 쓸 필요 있다 없다? 없다. 하나만 써도 된다는 뜻. 마찬가지. having been PP 모두 분사예요. having 현재 분사, been PP 얘도 그냥 PP. PP만 써도 된다. being ing being도 현재 분사, 당연히 얘도 현재 분사. 그러니까 being만 써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수업 때 제가 그때 아마 분사 구문하면서 수업 때 자세하게 한번 얘기했을 텐데 그래도 깜빡깜빡 하는 수도 있으니까 다시 한번 보충 자료 통해서 보도록 합니다. 이거 한번 볼게요. 화면 바뀌었어요? 화면 바뀌었죠? 화면 바뀐 거 맞죠? 그 동그라미 하나만 쳐줘. 여기다가 누구 하나 여백에다가 화면 바뀌었으면. 오케이. 누구냐 너? 누구야? 누구야? 아윤이 잘 지내? 사적인 대화는 나중에 할까? 그러자. 자, 그래. 어쨌든 지워. 자, 참고 자료 한번 볼게. 자, 봅니다. 먼저 첫 번째 아까 비행 생략 가능하다고 그랬죠. 이유는 PP 분사 하나만 있어도 충분히 수동 표현하니까. 뭐하러 비행을 씁니까? 이거 뭐야 근데 아까부터? 전 시간에도 이거 화살표 나오던데? 뭐야? 이런 게 있나? 공부해야겠다. 이거 주석 가는 것도. 어쨌든 나는 일단 펜으로 할게. 자, 그래서 예문 한번 볼게요. Because it was tested. 여기까지가 이제 부사절이죠. 접, 주동, 컴마, 주동. 부사절 맞죠? 자, 테스트가 이미 끝났기 때문에 과거입니다. 테스트가 이미 끝났기 때문에 we could place the medicine on the market. 시장에 이 약품을 내다 팔 수 있어요. 있었어요. 라고 또 과거로 얘기하고 있고 place on the market 하면 시장에 판매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부사절인 because it was tested를 분사구문으로 바꾸려고 해요. 먼저 접속사 지워버려. 주어 다르죠. it, we 다르니까 남겨놓고 was being으로 바꿔버려. 근데 being tested가 되네요. being 뭐 할 수 있다? 생략할 수 있다 합니다. 생략해야 된다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남겨놔도 되고 쓰지 않아도 된다는 뜻. 이해됐죠? 자, 여기까지는 상관이 없어요. 뭐 being tested 써도 되고 그냥 it tested 써도 누가 뭐라고 안 합니다. 근데 이제 두 번째로 넘어가 볼게요. 두 번째로 넘어가면 밑에 문이죠. 좀 올리죠. 자, 이제는 being을 생략하면 안 되는 생략 불가입니다. Because it was being tested. 뭐가 달라요? 동사 달라졌죠. be, being, pp. 진행형과 수동태가 합쳐진 형태. 간단히 말하면 be, being, pp죠. 죄송. be, being, pp. 자, 그 약품이 테스트가 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아까는 1번 문장은 was tested라고 해서 진행이 안 들어갔었죠. 그래서 테스트가 이미 끝난 상황을 얘기했지만 그래서 시장에 대답할 수 있었죠. 하지만 이제는 was being tested니까 테스트를 받고 있는 중이었어요. 그러니까 테스트 받고 있는 중인 실험 중인 제품을 내다 팔면 돼, 안 돼? 안 되겠죠. 그래서 couldn't place 이렇게 얘기를 한 거고요. 자, 그 다음 이걸 분사구문으로 바꿔요. 먼저 접속사 because 지워버려. it 다르죠? 남겨놔. was죠? being으로 바꿔버려. 근데 아까 분명히 being은 생략해도 되고 생략하지 않아도 된다고 그랬어. 근데 만들어 놓고 보니까 이런 형태가 돼버리네. 그죠? 그러면 앞에 지금 being, tested 이렇게 being이 연달아 두 개 오죠. 그러면 금방 우리가 이 페이지 넘어오기 전에 전 페이지에 있었던 3번 뭐라고 그랬어요? ing 두 개 겹치면 무조건 하나 지워라. 그랬죠? 기억나지? 바로 전 페이지에 나왔잖아. 아까 다시 볼 거야. 이따가. 그러니까 얘는 무조건 지워야 돼. 그 다음에 얘가 남는데 그러면 선생님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 being을 안 써도 되는 거 아닌가요? 안 된다고. 왜? 원래 동사가 뭐였으니까? 진행형이 있었으니까. 원래 동사가 진행을 썼잖아요. 원래 동사가 진행을 썼어요. 따라서 여기서는 진행의 의미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생략 불가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문맥이 이렇게 달라요. 테스트를 받고 있는 중이었기 때문에 시장에 판매할 수가 없었다.
아하, 테스트가 끝난 게 아니라 하는 중이었구나라는 진행의 의미를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세요. 그런 다음 ing를 써야겠구나 라고 결정을 하시면 돼요. 이해되셨음? 넘어감. 자, 3번 갑니다. 자, 이제 having been이에요. 아까 being과 having been은 둘 다 생략 가능하다 그랬잖아요. 자, having been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being이 여기서 이 자체로 충분히 수동을 표현하니까 얘도 pp 자체로 충분히 수동을 표현하니까 그래서 having been 안 써도 돼. 그런데 의무는 아니지만 말하는 사람이 또는 글을 쓰는 사람이 이 having been 이 부분 있죠. 이게 여러분들 우리 준동사 공부하면서 투부정사나 동명사나 분사나 이 준동사들이 have pp 형태 즉 완료형을 취하게 되면 투부정사의 완료형은 to have pp죠. 동명사나 분사의 완료형은 having pp로 동일하죠. 이렇게 준동사들이 완료형을 쓰게 되면 그건 뭘 의미한다고 그랬어요? 이거죠. 더 과거 사건이야. 야, 이거 저 동사가 동사의 사건보다 예를 들어서 이 동사가 과거에 일어난 일이면 만약에 이쪽에 having pp나 to have pp 완료형을 쓰게 되면 이거 그보다 더 과거에 일어난 일이야. 또는 야, 지금 동사가 현재잖아. 그런데 이쪽에 to have pp나 having pp가 나와 있네. 아, 그러면 이거는 동사가 현재니까 얘는 그냥 더 과거야. 이렇게 완료형을 쓰게 되면 더 과거 사건임을 알려주게 된다라고 얘기했었죠. 기억나시죠? 그래서 만약에 말하는 사람이 그냥 pp 자체만 써도 충분히 되는데 여기다가 시제를 알려주고 싶은 거야. 이거는 수동 태죠. 하지만 얘는 뭐예요? 태가 아니라. 그렇죠. 시제잖아요. 시제. 시제. 제. 오케이? 그래서 수동을 표현하려면 당연히 pp 하나만 해도 충분한데 나는 거기다가 야 이거 더 과거에 일어난 일이다 라고 확실히 알려주기 위해서는 시제를 표현하기 위해서 뭘 쓸 수도 있다? 완료형을 남겨놓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생략을 안 하고. 자, 밑에 예문 봅니다. 자, after his rental contract. rental contract은 임대차 계약입니다. 자, terminate 뭐예요? terminate 알죠? terminator. 종결자, 처단자 이런 뜻이잖아. 여기서는 계약이 종료됐다는 뜻으로 지금 수동태 이렇게 쓴 거예요. 지금 보다시피 has been terminated니까 현재 완료에다가 수동태까지 들어간 거 보이시죠? have been pp어에 자 그의 임대차 계약이 종결된 후에 Mr. Han은 was able to move to a new location 새로운 위치로 새로운 장소로 옮겨갈 수 있었다 이런 말 되겠네. 자, 분사구문으로 바꿔봅니다. 누구를? 부사절을 뭘로? 분사 구문으로 바꿔봅니다. 자, 접속사 after 지워버려. 그 다음에 주어 his rental contract와 주절의 주어 Mr. Han 다르죠? 남겨놔. 동사가 has로 시작하니까 바꿔버려. 뭘로? having으로 했더니 having been 덩어리가 돼버리죠. 이때 having been은 뭐 할 수 있다? 생략해도 좋다. 왜? 뒤에 있는 terminated pp가 혼자서 수동을 표현할 수 있으니까. 계약서는 지가 종료한 게 아니라 종료된 거라는 수동의 의미를 혼자서 표현한단 말이에요. 근데 나는 이 having been 안 써도 된다고 했는데 쓰고 싶어. 왜? 뭘 알려주고 싶어서. 더 과거에 일어난 일이야 라는 걸 확실하게 알려주고 싶어서 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안 쓴다고 해서 누가 잡아가? 안 잡아가. 왜? 바보 멍청이 아닌 이상 계약이 먼저 끝났고 그 다음에 이사 간 거 다 알아. 문맥만 봐도 다 알아. 그래서 having been 굳이 안 써도 돼. 근데 때로는 써야만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경우도 있더라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pp만 써도 되고 확실하게 알려줄 때는 having been을 놔둬도 써도 된다. 가능이라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오케이. 이해됐으면 동그라미 표시 하나 해줘. 넘어갈 수 있게요. 안 된다? 오케이. 또 가입니다. 가윤이는 이렇게 하는구나. 동그라미를 이렇게.
네, 이렇게 하는 거야. 어쨌든 4번 갑니다. 자, 이거는요. 지금 앞에서 얘기했던 생략할 수 있다 없다 이런 놈들하고 좀 별개 문제. 얘는 그냥 원래 계속 쓰는 놈이에요. 그냥 뭐 생략하고는 상관없이. 근데 사람들이 헷갈려해. 뭘 헷갈려해? 이거하고 헷갈려. 얘는 having been이야 지금. 물론 이제 been이 비동사의 pp죠. 하지만 having been입니다. 다른 동사도 아니고 그냥 been이야. 여기는 모든 동사의 pp 형태를 얘기하는 거고 4번은요. 그죠? having been입니다. 얘는 그냥 having pp다. 헷갈리면 안 돼요. 얘는 having pp입니다. 이거는 수동태가 아니잖아요. 원래 have pp는 완료형이지 수동태하고는 상관없죠. 그리고 원래 그냥 쓰는 애니까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해. 예문 한번 보고 마무리합니다. 자, 역시 부사절 분사 구문으로 바꿔봅시다. 이때는 주어가 아까는 뭐였어요? His rental contract에서 사물주어였죠. 그래서 계약서는 지가 종료한 게 아니라 종료된 거니까 수동태 썼었죠. 하지만 이제 주어가 미스터 헌시예요. He예요. 이해되죠? 그러니까 능동태 썼죠. 수동태예요? 아니에요. 능동이에요. have pp 수동하고 상관없음. 자, after he has terminated his rental contract 옮깁니다. 접속사 지와 말이야. he 미스터 한 같은 사람이네. 지와 말이야. has에 ing 붙여서 having terminated having pp 완성됐죠. 얘는 그냥 원래 쓰는 애예요. 알겠죠? 위에서 언급한 건 아무 상관없어요. 그냥 쓰는 거야. 그래서 having terminated his rental contract까지 분사구문 완성. having pp 됐습니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혹시나 생략할 수 있다라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헷갈려하고 그랬을 텐데 수업 때 했던 얘기지만 그걸 다시 한번 간단하게 압축을 해서 설명을 한번 더 드렸습니다. 이 부분 만약에 지금 설명한 이 부분 이 페이지를 원하면 나중에 개인적으로 요청해요. 내가 보내줄 테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고요. 자, 다시 원래 시험 문제로 돌아갑니다. 자, 이게 여기까지 때문에 이 부분 때문에 지금 참고자료 설명드렸고요. 그래서 결론은 접속사 as는 해석상 판단의 근거를 말하는 거지 우리가 즉시 떠나기로 한 이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래서 as 탈락이고요. 그래서 답은 2번 it being pretty late입니다. 여기서 being은 왜 생략하지 못해요? 방금 밑에서 언급한 수동을 표현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여기서는 이게 수동태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그냥 그 형용사와 있잖아요. 그죠? 단순히 비동사를 ing를 바꾼 것이니까요. 그래서 여기서는 놔둬야 됩니다. 알겠죠? 오케이. 자, 2번 갑니다. 자, 2번 해석 정확하게 하셨어야 돼요. 끊어읽기 정확하게 하셨어야 문제가 뭘 물어보고 있는지를 캐치를 할 수가 있었을 텐데 알고 보면 간단한 거잖아요. 문장 구조 앞에 봤더니 여기까지 연습만 봐도 되죠. The pleasure, 기쁨이죠. 즐거움이죠. 뭐에? Of watching, 지켜보는 것의 즐거움이죠. 뭘 지켜봅니까? 무슨 뭐 관우증 걸려가지고 지켜보는 이상한 변태 그런 거 아니고 해? 자, 목적어 나옵니다. The thing you have planted. 당신이 또는 여러분이 심은 것. plant는 심다죠? 여러분이 심은 것, 뭐 작물 이런 게 되겠네. 이게 목적어예요. 맞죠? You have planted는 앞에 선행사 thing을 수식하는 무슨 절? 형용사 절이 되는 거고. 이때 관계사, 목적격 관계사 뭐가 생략돼 있다? 명사 뒤에 주어 동사가 갑자기 튀어나오면 뭐가 생략되어 있는 것이다? 목적격 관계사죠. 여기서는 사물이니까 which인데 앞에 the thing처럼 이렇게 더 특정 명사, 더가 붙어 있는 경우 이런 거는요. which보다는 뭘 써야 돼요? the thing 대시 더 맞아요. 어쨌든 얘가 생략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watch 지각동사 그리고 목적어 뒤에 지각동사의 특징 뭡니까? 뒤에 뭐 데리고 와요? 동사 원형이나 현재분사 둘 중에 하나 데리고 오죠? 진행 중이면 현재분사 쓰고 아니면 대부분 그냥 뭐 쓴다? 대부분 동사 원형 쓰는 게 일반적이다. 오케이? 그래서 답은 A번밖에 없죠. 보고, 듣고, 느끼다. watch, see, notice.
보다. hear, listen to, 듣다. feel, 느끼다. 동사 원형입니다. 넘어가도 되죠? 꾸쳐쳐쳐. 참 이거 해석해서 어떻게 되는 거야? 여러분이 심은 것이 grow, 자라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의 즐거움. 이렇게 되는 거겠지. 이어지죠? 3번 갑니다. 자, 3번부터 아마 틀린 사람들 나왔을 거라고 분명히 예측이 됩니다. 이것도 정확하게 그 몇 회 차인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이 사형식의 수동태 관련한 문제들 분명히 동사 어휘편으로 해가지고 여러분들 메일 과제에 있었어요. 확실하게 이제 마무리 짓시다. 알겠죠? 한 번 할 때 확실하게 마무리 짓도록 하죠. 잠깐만, 우리가 지금 30분에서 하겠죠? 그러면은 2시 5분까지 이거 하고 마무리하면 되겠네요. 2시 5분까지 하고 쉬었다 가도록 합니다. 갈게요. 자, 빈칸에 동사 offer 제공하다, 주다죠. 말 그대로 기부와 같은 의미예요. 여러분들 주다라는 의미를 가진 동사들. 주다. 뭐뭐 해주다. 여기 offer도 마찬가지로 제공해 주는 거죠. 무슨 동사라고 불러요? 그렇지. 수요. 사형식 수요 동사예요. 사형식은 목적어 몇 개? 2개죠. 따라서 수동태가 돼도 목적어 1개 남죠. 그 원리 알죠? 왜? 수동태가 될 때는 누가 어디로 가니까. 여기 밑에 있네요. 여기 봅니다. 목적어 2개가 있는 게 사형식 수요동사인데, 그렇지. 메시지가 떠서 잠깐만요. 자, 목적어 이렇게 간목, 진목 2개 오는 게 사형식 수요동사인데, 이게 수동태가 되면 간접 목적어가 이렇게 주어 자리로 가게 되면서 목적어 1개가 뒤에 남게 됩니다. 맞죠? 그래서 사형식 수요동사들은 이것처럼 PP 목적어 1개가 남는 형태가 된다. 이게 일반적인 수동태하고는 다르잖아요. 어떻게 달라요? 일반적인 수동태들은 뒤에 목적어 온다 안 온다고 배웠어요. 안 온다고 배웠죠. 하지만 사형식은 목적 하나 있죠. 그래서 이 문제를 틀린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왜? 우리 이렇게 문제 풀었잖아요. 야, 어차피 이것도 지금 분사구문인데 분사구문도 우리 수동태 문제 풀듯이 똑같이 하면 돼. 현재 분사 ing는 능동이니까 뒤에 글씨 봐라. 칠랄래 팔랄래. 네? 현재 분사 ing는 능동이니까 뒤에 목적어 있으면 써. 근데 과거 분사 pp는 수동태니까 수동태는 뒤에 목적어 온다 안 온다? 안 온다고 배웠지? 그러니까 없으면 수동태 써. 했는데 얘는 뒤에 목적어가 있어버린단 말이야. 능동태인데 아니 수동태인데 수동태인데 있잖아. 그러니까 조심하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해석도 중요하고요. 문장 구조 보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 자, 원래 문장 이겁니다. 자, as he has been offered 판단의 근거라고 그랬죠. 이유 아닙니다. 판단의 근거. 무슨 판단을 했는데 뒤에서 그러잖아. 아, 이 사람 유명해질 수 있는 기회를 가졌어. 내가 이렇게 판단한 근거가 뭐야? 왜? 이거야 이거. 영화 주연 맡았나 봐. 이걸로 보아하니 유명해진 것 같아. 이해됐죠? 이제 애지용법 잊어버리지 마세요. 판단의 근거입니다. 자, 이걸 분사 구문으로 바꾸면 지워버려. 지워버려. 아까 뭐라고 했어요? having been 나왔죠? 근데 쓸 필요 있다 없다? 안 쓴다. 안 쓴다가 아니라 안 써도 된다. 지워버려. 뭐만 남어? pp만 남았어. 그래서 답은 D번. 제공을 한 게 아니라 제공 받은 거예요. 그는 important role 이런 mov이니까 새 영화에서 신작 영화에서 중요한 주연 역할을 하나 맡았나 봐요. 그걸 제공 받은 걸로 보아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됐죠? 자, 그러면 쉬었다가 10분 정도 후에 10분 후에 다시 여러분들 주소 알려드릴 테니까 들어오시기 바라고요. 자,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알겠죠? 알겠으면 네, 오케이. 수고했고 10분 있다 봐요. 이따 들어와. 나가도 돼.